요즘 다들 고마진 제품 찾는다 하시는데 전부 같은 데서 찾고 계시더라고요. 1688, 알리바바, 이유, 타오바오.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은 상품 보고 가는데 어떻게 고마진이 가능할까요? 가격이라는 게 수요랑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잖아요. 공급이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프라인 미팅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여태까지도 계속 생각해왔어요. 이제 매달마다 출고고 하면서 발품을 팔아보고 있는데 1688은 물론이고 홈페이지에서도 없는 그 말 그대로 공급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업체들 미팅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제가 못했던 포인트들을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저한테도 좋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해에서 열리는 소비재 박람회에 다녀왔고요. 주최 측에서 이제 1대1 미팅을 주관해 주셨어요. 일단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어떤 곳을 만나고 싶고 왜 만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걸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던 게 정확히 말하면 실수가 아니라 게을렀던 거죠. 준비를 많이 안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웃시장 영상에서 그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준비가 대충이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거 대충 해야겠다라고 해서 가면은 거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가서. 근데 저도 요즘에는 배드지든 3PL이든 컨트롤할 게 많다 보니까 신경 쓰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이게 아무래도 서로 시간을 빼서 미팅을 잡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시간을 쓰는 건데 너무 준비를 안 하고 대충 갔다는 게 그분들한테 너무 신뢰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결국에 서로의 효율성을 따져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혹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 준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서 가시는 게 서로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말 먼저 전하고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는데 이날 제가 총 4곳을 이제 미팅을 했었고요. 대부분 소비재 박람회니까 대부분 소비재라는 뜻은 보통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 쪽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부터 말하면 미팅에 대한 퀄리티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이었어요. 일단 통역사 분을 한 분을 따로 붙여주세요. 주최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따로 번역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 분들이 이미 저보다도 훨씬 더 경력이 오래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오히려 제가 리드를 당하면 당했지 리드를 하는 거는 크게 걱정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FOB 조건으로 네, 이 과야. 어떤 거 보시냐고. 요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통 이런 컨셉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거를 생각하고 만든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이런 약간 봐볼 수 있어요. 你们是 제일 잘 나가는 거? 你们有支持的那个商品，就最热销的嘛，用热销的。 보통 그 미팅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이제 상대방 분들한테 스토리를 좀 듣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제품을 만든 근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기획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게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기획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희가 보기에 되게 좋은 제품이 뭐냐 그거 물어보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거냐 그렇게 두 가지를 저는 물어보는 편이에요. 바리에이션 질문으로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고 있지만 스스로 보기에 좋은 제품이 있느냐 그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잘 팔리는 상품이 있냐고도 많이 물어보는데 그 판매자도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잘 팔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음 행동이 뭐냐 그것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다른 회사 대비해서 어떤 마감이 좋은지 이걸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스테인리스는 그 상판에 기스 같은 거 있으면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런 품질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출하할 때 품질 체크리스트. 보호 필름이 이미 나와서 나오는 채로 그 고객한테 갈 때도 보호 필름 분질 상태 나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카탈로그 받고 제품 퀄리티 물어보고 이 영상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인리스 제품이었어요. 편하게는 그냥 스탕이라고 할게요. 그 스탱 쓰시는 분들은 304라든가 202라든가 그런 재질들 잘 아실 건데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케이스가 아니면 304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다이소의 대부분도 304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날 스탱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안 해갔었는데 그래서 질문이 좀 붕 뜬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스탱의 문제점은 마감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구 쪽은 긁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그 받았을 때 되게 마감이 별로니까 새롭게 가구를 사면은 기존의 것이 쓸 수 없을 때 새로운 걸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스크래치 긁힌 것도 막 어떤 마감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더군다나 그런 제품들을 이제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제품들 처리할 때 제일 좀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AS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런 마감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저는 되게 관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업체랑 계약을 해서 물건을 계속해서 이제 갖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당연한 얘기
얘기들이 좀 오가요. 내가 찾는 거 뭐 이런 트롤리 같은 제품이거나 혹은 뭐 얇거나 길거나 크거나 싸거나 그런 제품군들인데 소개해줄 수 있니? 그런 얘기들도 이제 나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역도 하고 그렇게 이제 갔었던 거고, 저는 그래서 그걸 물어봤었어요. 이분들한테 그걸 어떻게 너희가 보장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은 자기들이 100% 이제 보상해주겠다,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고, 저도 거기에서 일단 플러스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좋은 요건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떤 결정적인 히트가 되는 요건은 아니었었거든요. 이 업체랑은 지금 결론적으로는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업체는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는 1688 사이트가 있는 곳들을 안 좋아해요. 혹시 1688 말고 개별적인 홈페이지 있는지 물어봐 주실 수 你们 있어요? 有没有自己的网站？没有做，暂时没有做. 아, 메이요. 아마 그렇게 하면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아, 홈페이지. 홈페이지. 아, 홈페이지 없대요? 그래서 그 배드지 구매 대행 서비스가 현금 결제가 가능한 곳들도 검증해서 대신 해드린다 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둔 게 그런 이유인데, 무슨 소리냐면 다른 사람들도 이미지를 검색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요즘 시대에는 중국 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텍스트 기반 검색보다 이미지로 검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쿠팡에서는 이미지 검색하는 경우가 진짜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텍스트로 검색하지. 근데 1688이나 타오바오는 이미지로 검색하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따라가는 건 정말 쉬워요. 쿠팡은 요즘에 뭐 아이템 미러가 좀 보수적으로 됐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템 미러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은 다른 스토어도 다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공급 우위가 낮아지는 거냐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1688 사이트가 있다고 한다면 거의 10중 8구로는 판매량이 나온 시점에서는 시중에 있는 AI 프로그램들이 그거 싹 다 잡아내가지고 귀신같이 신호를 잡아내서 그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을 이미지 검색이든 어떤 시장조사든 별의별 짓을 다 통해서 똑같은 거 갖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1688이 있는 곳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 그리고 1688에서 결제 안 받는 곳, 그런 곳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결제 라인에 대해서 우위를 이제 가져갈 수 있잖아요. TT 송금 하라고 하면 안 해보신 분들도 많아서 그걸 포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왜 그런 게 안 되냐고 한다면 보통 사고 위험 때문에 보통들은 안 하죠. 말 그대로 이제 계좌이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해외로 이제 돈 보내는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계좌이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걔가 먹튀할 위험성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중국은 그걸 잡으러 갈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잡으러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금액들은 좀 보내기 좀 부담스러운 이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배드지에서 구매 대행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대신 보증을 서드리는 거니, 대행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드 연수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 따라가시면 되세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1688 사이트가 있는 곳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걸 이미지 검색으로 따라 붙을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이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물어본 거고, 근데 그거 없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체 홈페이지도 없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저는. 물론 상세 페이지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재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박람회에 안 가서 이 미팅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업체를 만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업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소비자 박람회에 한국 분들이 몇 분이나 오셨어요. 저 업체 상담 오셨던 분이 100명을 10분씩만 이야기해도 1000분이에요. 16시간 동안 이야기만 계속 나온다는 건데,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많아야 이제 하루에 50명? 한 30명밖에 대화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실제로 주문하는 사람은 당연히 10% 안팎일 거고, 이거 아이템 품질만 괜찮으면은 내가 공급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업체분이 되게 적극적이셨어요. 자기 제품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약간 여담으로 그게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돈을 보낼 때 제가 여기를 선택하기 잘했다는 느낌을 받았던 그 순간이 뭐였냐면, 이쪽에 업체에다 돈을 보내잖아요. 그 돈을 보낼 때 이 사람의 신분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신분증을 안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당연한 게, 그 해외에 있는 어떤 바이어라는 애가 와가지고 아직 결제도 안 했는데 나 이거 결제할 테니까 너네 신분증 좀 줘봐라 라고 하면은 그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너무 흔쾌하게 내주셔가지고 뭔가 좀 되게 다르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쯤에서 좀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은,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게 첫 번째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좀 붕 떴었어요. 그리고 제가 했었던 그 방식이 지금 저한테 초점이 되게 맞춰져 있어요. 어떤 시장 관점에서의 그런 사이즈 같은 거를 좀 고려를 많이 안 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좀 단점이에요. 다음에는 그런 것도 많이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현장의 장점이 그 실물을 만질 수 있다는 건데, 제가 그거를 요청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만져도 내가 뭔가를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요청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만져보고 싶을 정도의 욕심은 없었던 거죠. 그 정도의 흥미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준비를 했던 상품이었다면 그 정도의 흥미는 있었겠죠. 어쨌거나 준비를 많이 해가야 된다. 그리고 MOQ에 대해서 저는 보통 물어보는데, MOQ가 되게 의미가
없는 질문이었다는 게, 일단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제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들을 제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품목이 지정이 안 됐는데 MOQ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품목이 정해지고 뭐를 바꿀지 알아야 최소 수량을 이제 산정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저는 의미 없는 질문들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소규모 박람회 이제 가실 계획이시라면 좀 다음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규모 박람회는 이제 볼 게 없다라고 하시면 딱 어느 정도 맞기는 해요. 왜냐면은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면 규모가 작은 만큼 타율도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갈 때 많이 하셔서 이제 가셔야 돼요. 게다가 이제 가이드를 껴야 된다면 최소 이제 100만 원 정도의 경비로 각오를 해야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해서 갈 거 아니라면 집에서 그냥 치킨 튀겨 먹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 두 번째 질문은 2박 3일이면 충분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매우 충분하다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아침에 들어가서 이제 빨리 보고 밤 비행기로 복귀하는 루트, 저는 그걸 되게 선호해요. 1박 2일 일정 되게 좋아하고, 뭐 저녁에 술 한잔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목적에 충실하자는 게 일단 제 1번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거 가보신 분들은 좀 아시고, 명함을 막 받아요. 명함을 그때그때 받고 뭐 사진 찍고 해도 다 까먹어요. 진짜. 그 숙소 돌아가면은 다 까먹어요. 저 같으면 그 이나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파이처 들고 다니면서 내가 그때 그거를 왜 어떤 이유로 눈여겨봤고 왜 그걸 내가 픽했는지를 다 적어놔요. 그러면 따로 이제 그걸 정리할 필요가 크게 없거든요. 숙소에 돌아가서는. 말 그대로 쉴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처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녁에 굳이 뭔가 막 술을 마신다거나 포식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지양하는 편이에요. 마지막 날이면 모를까요? 1박 2일 저한테는 충분할 수도 있겠다는 싶어요. 본인의 그런 출장 패턴을 고려하셔서 그건 정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는 투어를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소규모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항상 물어보는 게 이유 같은 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 의견은 항상 동일해요. 많이 가는 곳은 공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급량을 늘려서 단가를 싸게 할 수 있다?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를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물섬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시장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그곳에서 기회를 발견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화들이 경쟁 우위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기회를 발견하시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그동안 쌓아왔던 재능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현실적인 여건이든 어느 것이 발휘가 돼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생각해요. 세상에 이제 그냥 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여기 정도인 것 같고, 제가 대화하는 거를 좀 많이 들어보니까 저도 다음에 미팅할 때는 좀 신경 써가지고 더 효율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박람회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배송냉지에서 VIP 쓰시는 분들 이제 무료로 이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점점 더 그 혜택을 강화해야 될 예정입니다.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더라도 배대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제 목적이고, 지금은 배송냉지에서 전담 매니저를 받는 그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중국 사입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배대지 이용하시면 점점 더 불어나는 혜택을 온전히 누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 배대지 쪽 SMB 쪽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저는 배대지를 뭐 안 쓰면은 중국 사입이 망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배대지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배송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비슷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데 돈가스가 일식이 있고 경양식이 있고 스타일이 되게 다르잖아요. 적어도 사입에 대한 디테일한 면에서는 저희 쪽이 저는 상위권이라 생각을 해요. 입고도 굉장히 빨리 잡아드리고. 아무튼 중국 사입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물류지에 이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건 아래 고정 댓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상해 박람회에서 1대1로 미팅한 거 이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